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자, 한 주간 투자 잘 하셨나요? 만만치 않죠. 이게 반등을 하는 것 같았는데 금요일에 주가가 한 주간의 주가가 그렇게 쉽게 완벽한 반등이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지금 이달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얼마큼 해줄지, 그리고 한 해에 또 매출이 어떤지, 이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를 조금 상기하고, 그러니까 숙지하고 이제 투자할 기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다라는 기업에도 투자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좀 더 잘 벌 거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투자 방식은 최대한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보유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전체, 코스피 ETF, 뭐 코스닥 ETF만 투자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개별 그런 전체 시장 안에서도 개별 업종에 따라서 등락률이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해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상승하는 업종이 있고 특별하게 하락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하락하는 업종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상승하는 업종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ETF뿐만 아니라 해외 ETF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는 원래 이제 주간 매매일기라고 해서 매매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뭐 한 주간에 느꼈던 일, 뭐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간 매매일기는 이렇게 주간 그 매매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어떤 종목을 왜 그날 샀고, 왜 그날 팔았고,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하락률이 많거나 보유 비중이 적으면 매수를 하고, 상승하거나 보유 비중이 너무 많은 종목은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그래프들을 좀 주로 차트를 보게 되면 매수하는 종목에 있는 차트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차트 안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차트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뭐 급상승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비중이 많은 것, 그러니까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보유했던 그 금액이 상승을 많이 한 경우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이 지금 제가 이제 구성을 계속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잘 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다 나오네요. 한 주간의 매수 종목은 하나로 200.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멕시코 코스닥 150, 차이나 심전, 독일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WTI 원유 선물 인버스를 매수하였고요. 고배당 저변동, 200TR, 바이오, 방송통신, 현대산업개발, KB금융, LG, 대우조선해양, 메리츠화재,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오리온홀딩스, 유한양행, 제일기획, 지역난방공사,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현대제철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도는 미국 S&P 500, 팔라즘 선물, WTI 원유 선물, 콩 선물,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여행 레저, GKL, 강원랜드, 우리금융지주, 참좋은 여행, 코리안리, 하이트 진로를 매도하였습니다. 미국 S&P 500이랑 팔라즘 선물,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을 많이 했죠. 그리고 보유 비중이 좀 높았죠. 그래서 매도가 되었고요. 팔라즘 선물은 최근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선물도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난주도 매도가 됐고 이번 주도 매도가 됐고, 콩 선물이나 여행 레저는 이게, 콩은 그 원료, 식품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원유도 그렇죠. 팔라듐도 그래요. 원자재에 관련된 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팔라듐 선물이 원자재나 어, 원유,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행 레저, GKL, 강원랜드, 우리금융지주나 이런 것들은 금리가 상승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여행 관련된 주식과 은행 관련된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매수가 됐던 것들은 보면 대부분 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고, 한국은 금리를 벌써 올해 들어서 금리를 한번 올렸나요? 이번에 한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올리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업종이,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고 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에서 얻어지는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거죠. 은행에 놓고 적금 이자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수익이 더 안전하게 잘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금액을 빼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저항이 적은 업종들은 오히려 이득이겠다. 근데 그런 저항이 이런 게 있겠죠.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4,000원인데 4,4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그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의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쌓이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긴 하겠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시겠느냐. 가격 400원 올랐다고 해서.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아닌 스타벅스 커피가 4,000원에서 4,400으로 올라갔다는 건 10%가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이 10%가 상승했을 때 경쟁이 심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가격을 10% 올리면 난 다른 업체 걸 쓸 거야.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업체들의 물건은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물건 올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업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렵겠다. 예를 들면 반도체? 우리나라 물가, 인건비들은 다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다른 인건비와 다른 원자재 개념으로 사고 있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잖아요. 세계 무대에서. 그런데 뭐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걸 사야 돼. 애플이야, 뭐 아이폰이야. 아이폰 가격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우리 그냥 사잖아요. 그럴 정도의 기술력과 구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면 사야 된다.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종목에도 보면 뭐 은행 업종은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예대 마진이 차이가 커지니까, 그 커진 예대 마진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높으면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자를 지급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자를 안 갚을 정도의 의식 수준이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은행 업종이 되게 안전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자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과도한 빚에 시달려서 뭐 하우스 푸어가 될 수도 있고 카 푸어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뭐 주식을 했으면은 주식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을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자를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사회적인 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신용도가 낮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그 감당이 가능한 이자들은 다 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은행들은 되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있는 집단이다.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그런 은행과 금융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은행 지주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지주가 있고, 뭐 KB금융도 그 은행 관련된 지주죠. 뭐 메리츠화재나 삼성생명, 메리츠증권 이런 데는 보면 금융과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뭐 한국전력,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를 보면 뭐 물론 외국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 전기, 뭐 가스 이런 거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면 물론 정부의 그런 제재를 받고 규제를 받는 산업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해주는 선에서 그 사업을 이루어지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100% 공기업을 해야지. 왜 상장을 시킨 거야? 어쨌든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목적은 이익의 증대와 그것을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그런 그 자본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기업 집단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배당을 잘 주고 있어요. 이런 그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과 금융 관련된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성장성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가치주로 분류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주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등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배당을 잘 주고 어느 정도의 등락을 해주기만 하면 나는 오케이. 연 10% 정도의 수익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변동성이 훨씬 더 약해요. 예, 그래서 수익률과 그런 52주 그래프를 제가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류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는 2747.71, 전주 대비 0.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877.42, 전주 대비 마이너스 2.82%. 코스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장성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누적 수익률 10.74%, 전주 대비 0.6% 하락했고요. 현금 비중은 20.99%, 전주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한 현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현금에서 이제 투자금까지 포함된 전체 현금에서 약 한 10% 정도를 2월 달에 1월 말부터 2월 초에 매수를 하는데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다음 주에 매매를 하게 될 때는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도가 하는 게 좀 더 있지 않을까. 그 반등한 사이에 차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꾸준히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는 계속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투자가 많이 어려워요. 이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21년도에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진짜 이게 뭐지? 이게 무조건 금리가 상승하면 뭐 나라가 망하는 건가? 주식시장이 완전 망가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끝없는 반복이에요. 어차피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사람들은 금리 상승기에도 사업을 해 나갈 거야. 네.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 그걸 다 반영해서 할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시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물건들을 저항감 없이 매수하느냐, 저항감 없이 그 서비스하고 제품을 사느냐, 이걸 봐야죠. 네. 그리고 그게 매년 증가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매출이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서 그 원가가 올라간 것을 제품에 반영하게 되면 반영해서 똑같이 팔면 매출이 올라가죠. 네.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0개를 팔았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도 똑같이 100개를 팔 거야. 근데 물가가 올라가서 110만 원에 팔아야 돼. 근데 100개를 팔았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원래 작년에는 1억의 매출이었는데 올해에는 1억 1천만 원의 매출이 가는 거죠. 10%의 물건값이 상승한 걸 반영했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매출의 상승은
우리가 물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2% 오르든 3% 오르든 뭐 1%가 오르든 매출이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뭐 최종적으로는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매년 매출이 상승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무조건 올라줘야 돼.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에서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익도 그만큼 꾸준히 올라가느냐. 근데 이익은 정체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경쟁력을 키우려면 내가 최소한 이익폭을 줄여야 되고, 근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켜야 되고, 그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매출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이익은 최소한에 한정돼서 가져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익보다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느냐, 그리고 이익의 폭을 꾸준히 지키고 있느냐, 요걸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주를 위해서 환원을 하느냐, 자사주 매입을 한다던가 배당을 꾸준히 준다던가, 뭐 지금 우리나라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미국도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증권, 주식,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개인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처럼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미국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주주로 환원을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대한민국의 그런 K 리스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주주 환원을 잘 안 하고 오너들의 리스크가 있고 대기업의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차 계속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정하게 바뀌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반영이 될 거라고 믿고 그럴 쪽으로 우리가 이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도 하는 거고, 오늘 뭐 그 대선 주자분들의 토론을 지켜봤는데 그런 토론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그 국민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미국과 같이 그렇게 주주 환원이 되고 있고 투자하는 것들이 당연한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투자에도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영상을 통해서도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투자 방법도 있구나,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 촬영하는 패턴을 조금씩 이제 좀 변화하려고 해요.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시설도 좀 바꾸고 화면도 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시기에 좀 더 편하게끔 좀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주간의 그 매매 기록과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이제 틈틈이 이제 투자한 소리와 이슈 나도 한마디 이런 코너들, 또 제가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 주식 한입 이런 코너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가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하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